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화상 연결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위원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하락장을 맛보면서 오늘 반등이 이렇게 기쁠 수 없을 텐데요. 오늘장 네네.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워낙 그동안 계속 흘러내린 거 아닙니까? 3주, 4주 연속으로 내렸고요. 특히 최근에 S&P 500 기준을 보면 4일 연속 내렸기 때문에요. 오늘 나름 어떤 반가운 반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저께도 11개 섹터 중에 유일하게 기술주만 소폭 강보합 정도였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추세가 오늘 좀 이어진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부분의 섹터가 반등했지만 역시 기술주가 주도했고요. 그리고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아마존에 속해 있는 임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오른 주요한 섹터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은 소위 된다 안 된다라는 쪽에 어떤 논리적 배경도 탄탄하죠. 가장 무서운 것은 코로나의 세컨드 웨이브죠. 2차 확산이 상당히 무섭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돈 세탁의 스캔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 다만 반대쪽에서 보면 어떤 특별한 논리적 접근보다는 빅테크가 많이 빠졌다라는 정도로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뉴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또 최근 들어서 안정된 흐름, 코로나의 어떤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전 세계에 대한 그림을 보면 지금 거의 6, 7월에 최고 피크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정고점 완전히 넘어서는 데일리, 그러니까 일간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두 번째 어떤 소위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 특히 유럽에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금융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은 어저께 이어서 이틀째 반등을 좀 선도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는 그런 정도 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주식시장 가격의 조정이 지난 봄과 같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사실 코로나19 여파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위원님 생각은 네네. 어떠실까요? 맞습니다.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있죠. 국내에도 있고요. 해외에 더 많은 분들이 어제 시장 큰일 났다. 그리고 동학개미 이제 공포의 분위기다. 이렇게 약간 겁나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좀 어렵다. 좀 경고의 목소리가 항상 더 그럴듯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것이 일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지난 봄과 같은 폭락 장세는 별로 전 있을 가능성이 전 거의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를 오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최근 2년 동안의 자금시장 흐름을 보면 금년 초 이후 특히 그런데요. MMF 시장, 흔히 해서 단기 자금 시장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머니마켓 쓰시면 많이 있는데요. CME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쪽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하반기 이후에 다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초 이후에 상당히 주식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졌던 주식시장이 아래 그림 보시면 위에는 이제 MMF 아래 박스 쳐놓은 것이 이제 주식시장인데요. 주식시장에 좀 나름 좀 회복세를 보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여드린 것을 보여드렸고요. 특히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전 세계에서 주식형 펀드요. 주식형 펀드를 보면 주간 단위로 보면 2018년 초 이후 지난주에 가장 많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떨어졌겠다는 걸 기다리는 소위 대기 자금이 소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유동자금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면 시중 유동자금이 아직 많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전망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물론 이제 이런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를 이제 불과 50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지금 경고 얘기를 많이 얘기하죠. 그런 쪽 지지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만약 당선되면 주식시장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요즘 보면 오늘도 상대적으로 약한 게 헬스케어 쪽 이런 게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는 것도 그런 흐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하튼 1950년 이후에요. 대통령이 선거했던 해외 주가만 만드는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박스 표현의 모습이 딱 지금 9월부터 10월 언저리가 되겠는데요.
항상 그때는 안 좋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해 보면.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닥을 조금 앞으로 더 조정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길어야 정도 한 달이라는 정도로 얘기를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날 지금도 진행 중인 이 배터리데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왜 그랬을까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뭐 대량 생산은 2022년까지 미뤄둘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좀 기대감이 줄어들었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마치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엄마 나 오늘 시험 못 봤을 것 같아 이렇게 기대감 좀 낮추고 좋은 내용들을 발표하듯이 뭐 수익성도 개선이 될 거고 조만간 자율주행 기능까지도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 테슬라와 관련한 이야기 빠질 수 없겠죠. 또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소위 그 주주총회 및 소위 이제 배터리 대회가 이제 잠시 전에 한국 시간을 보면 딱 다시 밤부터 시작됐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동시 통역을 많이 보여드린 거로 저도 지금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여튼 이거죠. 지금까지 진행 걸 보면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배터리 대회는 아직 행사는 시작 안 됐습니다. 잠시 후에 지금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할 거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처음에 한 20분 동안은 보신 분 계시겠지만 주주총회 안건, 뭐 주주 제안한 거 있는 거가 몇 가지, 7가지가 소개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일론 머스크가 나왔는데 나와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너 가지 있죠. 수익성이 엄청 좋아졌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4분기 연속 이익이 나온 걸 이제 은연중에 다시 한번 과시하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S&P 500에 왜 안 들어갔냐를 강변하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캐시플로우, 즉 현금이 엄청 좋아졌다는 얘기. 그리고 항상 일론 머스크가 나오는 얘기죠. 일론 머스크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좋아졌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다른 자동차 업계는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도 최고라는 거예요. 세이프도 자기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오토파일럿이 진짜 좋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딱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 들은 것이 역시 일론 머스크 나온 건 이거거든요. 딱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좀 오토파일럿 이런 거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 자기네가 최고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빠르면 한두 달 안에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조만간 완전 자율주행의 프로토타입, 베타 버전을 선보이겠다고 얘기한 것이 많은 분들 관심을 받았을 것 같고요. 이제 배터리 대회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인데 배터리 대회 때 무슨 말을 할지가 이제 좀 더 관심사항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면 어떻게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될지를 궁금하실 텐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주시장은 알 수 없겠으나 지금 현재는 오늘 정규장에서 5% 정도 떨어졌던 것이 1, 2% 정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딱 이 말씀을 어저께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제2의 테슬라, 제2의 일론 머스크를 많은 분들이 찾고 기다리고 그런 거를 또 대박을 노리는 분은 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딱 인용을 그대로 해드리겠는데요. 저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이사가 오늘 CNBC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대로 제가 직역하면 이겁니다. 제2의 테슬라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 사람이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Only one Musk and one Tesla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일론 머스크 같은 한 명밖에 없고 테슬라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다른 제2의 제3의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일론 머스크가 좋고 테슬라 좋으면 그냥 여러분 장기 투자하고 그냥 사보시면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일론 머스크 얘기했지만 오늘도 얘기했지만 주식 엄청 변동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다른 주식을 올인하면서 오늘 주가가 내일 급등할 거니 급락할 거니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위원님, 이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 얘기를 빠질 수 없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 병 주고 약 주고 참 잘합니다. 일론 머스크 항상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주들이 아까 차 안에서 이제 이 주주총회와 배터리데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슬라 참 앞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임에는 틀림없다는
있다는 것이 저도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반등도 빵 주식이 좀 이제 주도를 했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의 투자 의견이 이제 보유해서 매수로 전환된 의견이 나오면서 아마존이 오늘 5%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오늘 사실 주가의 반등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가 뭐래도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짐 크레이머도 빵 주식의 주가락을 완전 조종으로 생각해야 된다. 조종을 조종으로 저평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할 시기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애플과 아마존의 투자 의견이라든가 목표 주가가 최근에 조종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좀 올라가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땐 번스탄입니다. 중립 의견에서 매수 의견을 상향시켰고요. 목표 주가는 3,400달러 유지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팬데믹 이후에도요. 온라인이라든가 모바일을 통한 쇼핑 트렌드가 위축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중립으로 봤냐면 자기는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면 경쟁도 되고 아니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쉽게 얘기해서 또 반성문을 쓴 겁니다. 자신들이 아마존의 능력을 자기네가 좀 언더밸류 했다는 겁니다. 언더 에스티메이트하고 뭐 했다는 것인데 저평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앞으로도 할 것이 엄청 많다는 얘기를 했고요. 광고 매출 그리고 새로운 매출처를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아마존은 이제 워낙 중저가품이나 일반적인 상품만 하지 최고가품은 안 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유럽이나 미국에 계신 분 이미 이메일 받으신 분은 아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완전히 초대받은 사람만, 흔히 인비테이션 올리죠. 초대받은 사람만 입장하는 고가품 숍도, 그러니까 럭셔리 상품군도 새로 또 오픈할 정도로요. 하는 일을 워낙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 하셔야 되겠고요. 약간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리면 펠라톤이 오늘 재미없었는데 펠라톤 아시겠지만 한 2,500달러, 3,000달러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오늘 프라임 바이크라는 거로 출시했습니다. 단돈 499달러에서 발표하면서 새로운 그런 스피닝하는 그런 것들도 집에서 쓰는 것을 완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략하는 것들, 즉 아마존이 맘만 먹으면 할 게 엄청 많다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하튼 아마존은 5% 올라갔고 애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상대로 재미없었는데 최근 한 이틀 동안 좀 반등하는 것도 애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최근 기술주가 부진하면서 시장도 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반등에 나서주니까 저도 함께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이외에도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을까요? 네, 한 종목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묻혀 있었지만 오늘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 이 브랜드를 모르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거든요. 저희도 이제 한 2번에 걸쳐서 무작정 따라하게 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최소 여태까지 사시면서 하나, 둘 이상을 사셨던 바로 나이키인데요. 나이키 오늘 시간 내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또 한 번에 슈퍼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망이 47센트 이익이었는데요. 95센트로 더블 이상을 냈고요. 매출도 91억 달러 예상했었는데 106억 달러를 냈거든요. 시간의 주가가 바로 9%, 10% 급등하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현재 시간외 가격으로 보면 바로 사상 최고가에 진입하는 게 오늘의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번 짚어보고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함께 위원님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